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44일 차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죠. 예산 결정 이론에 대한 거고요. 오늘은 예산의 합리주의, 점증주의, 예산 결정의 가장 기본 이론들,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미국의 예산 제도의 변경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 과정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복습하는 내용에서 예산 과정 전체 내용 보고 환류 지방자치까지 하면 마무리니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도록 해요. 네. 아침에 이 영상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 분명히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 테니까 차근차근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합리 모형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합리성이 가장 경제적인 합리성이다,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형으로 예산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가장 합리적인 경제인의 합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제가 쓰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빈칸 있는 거 채워가지고 왔어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수단 분석하고요. 비용 편익 분석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산 제도가 아시겠지만 계획 예산 제도하고요. 연기준 예산 제도예요. 이게 합리주의고요. 그에 비해서 점증주의는 합리 모형 전제의 불확실성,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책 결정 이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이론에서 알고 있었던 합리주의, 합리 포괄 모형, 점증주의 모형, 요거 두 가지 내용과 같이 연결시키면 편하거든요. 자, 변화를 점진적으로만 가져갑니다. 소폭적인 변화를 전제해서 점진적인 결정, 현재에서 조금만 괜찮아지면, 그럼 오케이.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이론이고요. 현상 유지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요. 정치적인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정치적인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타협, 갈등의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정치적인 가치들을 예산 결정에 고려하게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예산 결정 과정에서 고려한다. 단결한 예산 결정이 나타난다. 하지만 긴축 재정 시에 재정 상태에 대한 예산 행태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소수의 기득권층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품목별 예산은 아시겠지만 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통제 지향형의 예산이고요. 지출 통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산 공무원들의 회계 기술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공무원들의 회계 책임 확보에는 굉장히 용이하죠. 예산 집행자의 재량권 제한으로 행정의 정직성 확보가 된다라는 거. 입법부의 예산 심의도 용이하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을 하나의 키워드로 딱 정리하면 통제인 것 같아요. 우리 슈크가 얘기했었던 통제. 자, 그 다음 성과주의 예산은 아시겠지만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예산 제도입니다. 예산을 사업 또는 활동.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여기 성과주의의 이 P가요. 퍼포먼스라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의 량, 그리고 단위별 원가 중심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점을 꼭꼭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업 또는 활동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 아니, 의회나 국민이 정부 사업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 개량화된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과 관리 과정을 계산한다는 게 지금 장점이지만, 이 업무 단위를 선정하기 곤란하다라는 거, 단위 원가를 계산하기 곤란하다라는 거. 그리고 입법부가 내용은 잘 알아요. 예산을 심의하기도 쉽고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쉽지만 입법부가 예산을 통제하는 건 아까 봤었던 품목별 예산보다는 훨씬 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갈까요? 계획예산 제도입니다. 계획예산은 아시겠지만 계획, 사업, 예산, 이들 사이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기획 중심. 5년 단위의 플랜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 우리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한 다음에 1년 단위의 예산, 버제팅을 현재 진행하게 되는 기획 중심의 예산 제도라는 거 아실 거고요. 맥나마라 얘기는 가끔 나와요. 실제 맥나마라가 국방부에서 도입한 예산 제도라는 얘기들은 꽤 많이 문제에서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자, 그래서 맥나마라에 의해서 국방부에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꼭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존슨 대통령 때 연방정부에 도입을 했다. 정책별로 예산이 배분되고요. 기획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게 됩니다. 상당히 개량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합리주의 예산제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모든 합리주의 예산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요. 체제 분석하는 건 지금 보시는 이 계획 예산제도밖에 없습니다. 자, 주요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 투입, 산출 모두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합리적인 기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연기준 예산 들어갈까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예산 제도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체주의, 합리주의 예산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것 같아. 합리주의 예산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PPPS가 하향식의 예산제도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분권화되어 있는 상향식의 예산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기억해 주실 거고요. 의사결정 단위 선정할 때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만 그리고 실무자의 참여도 증가하고요. 예산의 과대 추정이 억제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보지 않고 보통 1년 단위의 단기적인 목표들만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이 참고 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계산의 한계나 정보 획득의 왜로 경직성, 경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계들이 있다는 거 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신성과주의 예산, 당연히 산출과 성과 중심으로 예산이 운영이 됩니다. 성과 관리를 예산과 연계해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뭔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내일 보게 되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우리나라의 신성과주의 예산에 해당한다는 것,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담당자들의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게 지금 보시는 신성과주의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선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의 합리주의, 점증주의. 점증주의 예산 결정은 현상 유지적인 결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예산 결정에 필요한 정치적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보고요. 타협의 과정을 중시합니다. 대안의 탐색이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줄일 수 있고요. 결정이 가볍죠.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가치들을 주로 고려하고 하지만 점증주의는 긴축을 해야 되는 건 잘 못하죠. 늘 조금씩 증가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감축,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행태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는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점증주의 말고 우리 합리주의 예산제도는 선생님 어디 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대부분 점증주의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서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중에 점증주의 정리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리주의를 좀 위추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은 지출 품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통제 지향형의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통제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 있잖아요. 통제, 여기도 통제. 예산 집행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은 회계 기술, 지출 통제, 회계적인 책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고 경비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래서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하게 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지는 몰라도 시민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특징이 돼요. 두 가지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퍼포먼스별로 예산을 처리하죠.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예산액을 산정하고요. 모두 다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PBS도 마찬가지고요. 목표관리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관리 지향형의 예산 제도입니다.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산 사업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관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예산심이 간단해지고요. 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인 그러한 예산 제도입니다. 계획 예산 들어가 볼까요? 계획 예산은 계획, 사업, 예산, 셋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조하죠.
기획의 책임이 모두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 그 앞에서 얘기했던 시크에서는 기획지향형의 예산제도입니다. 계획예산제도는 맥나마라에 의해서 국방부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존슨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도입을 했습니다. 부처별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하고요. 집권화를 강화시킵니다. 체제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한다는 거, 합리주의 예산제도 지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용 편익 분석 주로 사용한다. 사업의 목표지만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연기준 예산 제도는 모든 사업, 정부 사업의 예산 항목 모두 다 원점에서 검토하는 예산 제도고요. 의사결정 단위를 설정한 다음에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 제도고요. 기획의 책임이 조직의 맨 마지막 바텀에 분권화되어 있는 상향식의 예산 구조입니다. 지출 규모에 대한 결정을 각 부처에서 하고요. 분권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갖게 되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상향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예산의 과대 추정 억제할 수 있고요. 전년도 예산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는 것, 예산 편성에 비용과 노력을 너무 과다하게 투입한다는 것. 그래서 계산 전략의 한계, 정보 획득의 애로, 경직성 건비로 인한 한계, 비경제적 요인 간과 이런 것들이 모두 연기준 예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순위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나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에 관심을 두고요. 책임성 확보하고 성과 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킵니다.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요.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표준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두 개만 더 풀어볼까요? 자, 6번입니다. 예산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점중 모형은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중, 전년도와 비슷하게 진행하니까 당연히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너무 현상의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 정치적인 합리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점중주의가 가장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계획예산제도와 연기준 예산제도는 점중주의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리주의의 접근을 사용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예산제도 갈게요. 품목별 예산은요, 상향입니다. 그죠? 죄송해요. 하향식의 예산 결정 과정을 수반합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건 조직의 하급자들인데 전체적인 기획을 이들이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품목별 예산은 상향과 하향의 과정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의 사업에 대한 계획은 상향이 아닌 하향식의 예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계획예산 제도는 반드시 하향적인 접근이 원칙이라는 점. 연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의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고려합니다. 품목별 예산은 상품에 대한, 품목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로 세출 예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품목별 예산 제도고요.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의 예산 통제보다는 행정부 스스로의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가 효과적인 제도는 품목별 예산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4일차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정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우리 44일차 목요일 수업인데, 목요일 날 내용 잘 보시고, 내일 금요일까지 주말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아침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안녕.